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유건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캔서 어노렉시아 컨디션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암 후기에서 식욕 저하가 일어나나 하는 기전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작 전에 제가 주로 쓰는 시스템이 이제 초파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파리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초파리에 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이 초파리가 쓰이는 이유가 이게 세대 간의 그 한 세대가 이루어지는 때 2주가량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알을 많이 낳는 장점도 또 있고, 그리고 크로모솜 숫자가 이제 4세트뿐이 안 돼서 지네틱스를 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뮤탄트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초파리는 유전자가 한 대략 14,000개 정도가 있고, 또 이제 사람 유전병 연구에 쓰이는 이유가 한 75%의 휴먼 지네틱 디지즈 진들이 초파리에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90%의 시그널 트랜스덕션 파스웨이 관련되는 것들도 이제 초파리에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의 이 갖고 있는 이 장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초파리에서 굉장히 컨서비트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다이제스티브 트랙도 비슷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nerve 시스템도 뭐 원시적이지만 사람의 이 nerve 시스템에 이제 미믹을 하고요. 그 밖에 뭐 서큘레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스켈레탈 머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초파리를 이용해서 이제 피지올로지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지네틱 시스템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제 이유는 앞으로 발표할 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겔포 US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주로 이제 이 초파리에서 이 겔포라는 이 트랜스크리션 팩터를 이게 이스트 유래 트랜스크리션 팩터를 갖고 있는 이제 초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겔포는 이 조절되는 앞에 인핸서에 의해서 이제 익스프레션이 조절되고 또 다른 초파리 하나는 저희가 원하는 유전자 진 X를 갖고 있는 이제 이런 유전자입니다. 두 개를 이제 크로스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이 두 가지 팩터들을 다 갖고 있는 이제 파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겔포가 이 앞에 있는 지노믹 인핸서에 의해서 조절돼서 이 만들어지는 이 겔포 트랜스크리션 팩터가 US 업스트림 액티베이션 시퀀스에 바인딩을 해갖고 진 X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눈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GFP를 익스프레션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만 퓨퍼 스테이지와 어덜트 스테이지에서 원하는 데만 익스프레션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액틴 같이 몸 전체에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시킬 수도 있고 어덜트에서도 마찬가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지네틱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리는 이 캔서에 의한 어노렉시아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꽤 오래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에 이제 저희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G 프로틴 카플링 리셉터를 클로닝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라이겐들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슷한 시퀀스를 이제 호몰로지를 찾아보니까는 MPY 리셉터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호몰로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부터 마우스도 있고 이제 이 달팽이, 돼지 이런 것들에 대한 MPY 리셉터하고 굉장히 이제 저희가 클로닝한
이 G 프로틴 카프닌 리셉터의 그 호몰로지가 높아갖고 아무래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나를 이제 생각을 해갖고 저희가 이 지노퍼스 오사이트를 이용을 해갖고 공동 연구로 이제 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라이겐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는 이 SNPF라는 트로스피라시오 뉴로펩타이드 F라는 이 19개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이나 또는 11개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이 저희가 찾은 이 리셉터의 라이겐드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에 그러면 라이겐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역할을 연구를 해갖고 두 가지의 기능을 알았습니다. 이 쇼 뉴로펩타이드 F는 아마 푸드 인테이크를 조절하고 뿐만 아니라 바디 사이즈도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2004년에 JBC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프리커서 프로틴입니다. 프리커서 프로틴의 11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된 SMPF1과 19개 펩타이드로 구성된 SMPF2가 이렇게 이제 머추어 폼을 이루는데요. 이 앞에 이제 다이베이직 아미노애시드가 있고 뒤에 C 터미널에서도 다이베이직 똑같이 이 N터미널에서 다이베이직, C터미널의 다이베이직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펩타이드의 이 타겟으로 해갖고 머추어 폼이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리셉터에서도 이제 이 두 가지 폼을 갖고 이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켰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MPY 리셉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MPY 라이겐드하고 호몰로지는 어떤가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재밌게도 MPY 그 당시 알려진 이제 펩타이드는 이게 이제 피딩을 주로 조절한다고 알려진 펩타이드인데요. 36개의 아미노 애시드로 구성되어 있고 요 비슷한 것이 초파리 지노움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호몰로지가 높고요. 저희가 발견한 두 가지 11개 아미노 애시드로 구성된 SMPF1과 그 19개 아미노 애시드로 구성된 SMPF2도 이제 조금 호몰로지가 있지만 주로 이 C 터미너스에 이제 호몰로지가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펑션에 초점을 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딩을 조절할 것이냐, MPY와 같이. 그래서 그 당시 2004년에는 이제 피딩 레귤레이션이나 메소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방법이 초파리 푸드에다가 이제 색깔을 섞어갖고 10분을 먹게 합니다. 그래갖고 보면은 라발 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먹고 안 먹고가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덜트 스테이지에서도 먹고 안 먹고에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10분을 그냥 와일드 타입에서 컨트롤에서 먹여보면 한 20%가 이제 라발 스테이지에서 먹는 이제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 SNPF를 오버익스프레션을 히시아 프로모터를 이용을 해갖고 한 카피를 오버익스프레션 시키거나 이 두 카피를 오버익스프레션 시키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두 카피 경우에는 거의 20% 먹던 것들이 거의 80%의 이제 파퓰레이션이 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이 SNPF를 이니비션 했을 때 RNAI로 그때는 거의 10% 이하로 주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덜트 스테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럴 때는 그 뉴런의 스페시픽 프로모터에 대해 이용을 해갖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와일드 타입 컨디션에서는 한 30% 먹던 것이 이 SNPF를 한 카피 또는 두 카피를 뉴런에다 익스프레션을 시키면은 거의 90% 이상의 파퓰레이션이 먹는 현상을 나타냈고 또 반대의 경우는 이 이니비션 했을 때는 굉장히 거의 10% 이하로 먹는 파퓰레이션이 주는 현상을 나타내서 이 SNPF의 기능 자체가 푸드 인테이크를 조절하는 MPY와 같이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많이 먹으면 그러면 이제 몸무게는이나 바디 사이즈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컨트롤이고
이거는 오버 익스프레션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MPY 마우스 같은 경우에서도 컨트롤이나 MPY로 오버 익스프레션에서는 이렇게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15년 정도 요 이제 어떻게 먹는 것이 조절되나 하는 이제 메커니즘과 그리고 어떻게 SMPF가 이제 바디 사이즈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상 다 이제 소개는 못 드리고 주로 이제 먹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해갖고 어떻게 먹는 것을 조절하나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플러스 지네틱스에 보고한 논문입니다. 이 미니브레인이라는 유전자가 초파리에서 미니브레인이라고 부르고 맨말에서는 DYRK1A라는 카이네이스입니다. 이러한 유전자들이 SMPF의 다운스트림으로 작동을 해갖고 이러한 SIRT FOXO 파스위를 통해서 다시 SMPF나 MPY를 파지티브 레귤레이션에서 이제 먹는 것을 조절한다. 이런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만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초파리 뉴로널 셀 컬처를 해갖고 SMPF 11개짜리를 이제 합성을 해서 거기다가 트리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전자들이 익스프레션이 증가되는 것을 봤더니 이 당시는 이제 RNA-seq이라는 이제 테크닉이 없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미니브레인이라는 유전자가 34배 정도 과발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놀랐고, 그러면 미니브레인이 무엇인가? 그 당시 알려진 걸 보니까는 이제 이 브레인 디벨롭먼트에 관여도 하고, 뿐만 아니라 nerve 시스템, circadian rhythm, 굉장히 다양한 현상에 관여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파리에서 이러한 미니 브레인의 익스프레션이 진짜 변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처음 본 것은 이 SMPF 라이겐드를 이제 SMPF 익스프레션 뉴런에다가 오버 익스프레션 시킨 다음에 미니 브레인의 mRNA 레벨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한 4배 정도가 증가하고, SMPF를 2카피를 증진시키면 이제 한 5배 정도, 또 반대 경우, SMPF를 이니비션 했을 때나 SMPF 뮤턴트 경우에는 미니 브레인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셉터를 저희가 이제 매니플레이션 했을 때, 예를 들면은 SMPF 리셉터를 SMPF 리셉터 오브 익스프레션 뉴런에다 오버 익스프레션 했을 때는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한 3배 정도 증가되고, 또 이제 이니비션 했을 때나 이제 다른 식의 뮤테이션, 다미넌트 네거티브 폼을 했을 때는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을 봐서 이 결국은 SMPF나 SMPF 리셉터 시그널링이 미니브레인을 조절을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초파리 브레인을 이제 다이섹션을 해갖고 미니브레인 엔티바디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SMPF 리셉터 엔티바디를 제작을 한 그런 컨디션에서 이제 이 이뮤노스테이닝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미니브레인의 익스프레션 뉴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몇 개의 뉴런들은 굉장히 스트롱하게 익스프레션이 되고 프로틴 익스프레션이죠. 이러한 것들이 SMPF 리셉터 익스프레싱 뉴런들과 100% 겹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미니브레인을 저희가 이 SMPF 리셉터 익스프레싱 뉴런에다가 오버 익스프레션 했을 때 먹는 것이 변할 것이냐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2가지 에세이를 썼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블루다이 에세이라 그래갖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식 초파리 먹는 푸드에다가 블루다이를 섞어갖고 이 초파리를 3시간 정도 굶긴 후에 한 5분간 먹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는 초파리가 나오죠. 그러면 초파리를 이제 갈아서 이 블루 칼라를 이제 스펙트로포토미터로 측정하는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SMPF 리셉터 컨트롤에 비해서 미니브레인을 1카피나 2카피 이 SMPF 리셉터 익스프레션 뉴런에다 오버 익스프레션 한 경우는 이렇게 먹는 것이 3배 반 이상 증가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미니브레인을 이니비션 했을 때나 또 미니브레인 뮤턴트 컨디션에서는
이 먹는 것이 감소되는 컨트롤에 비해서 이런 것을 알아서 결국은 이 SNP 리셉터 다운스트림으로서 미니 브레인이 피딩을 조절한다. 푸드 인테이크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른 에세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페 에세이라 그래갖고 캐필러리를 이용한 에세이인데요. 이렇게 이제 초파리를 이렇게 테스트 튜브에다가 몇 마리를 넣은 다음에 이 캐필러리 튜브를 꽂고 캐필러리 튜브에다가 이제 이 슈거나 색깔을 넣어준 슈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초파리가 이걸 핥아서 먹는 이러한 이제 에세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별로 쭉 저희가 이 얼마큼 먹었는지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세이를 해보니까 이게 중간이 컨트롤 있고요. SNP 리셉터로 SNP 리셉터 익스프레싱 뉴런에다가 미니 브레인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은 이제 먹는 것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렇게 쭉 많이 증가되고 또 반대로 미니 브레인을 이니비션 했을 때는 SNP 리셉터 익스프레싱 뉴런에다가 요 밑에 그래프인데요. 컨트롤에 비해서 이렇게 먹는 양이 감소되는 현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에세이를 보면은 이 SNPF나 SNPF 리셉터가 미니 브레인을 통해 갖고 먹는 것이 이제 감소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저희가 이제 맨말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맨말에서는 미니 브레인의 이제 오토로그가 DYRK1A라는 카이네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카이네이스를 과발현하고 있는 이제 마우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먹는 것을 측정을 해보니까 초파리와 같이 오버 익스프레션 된 컨디션에서는 먹는 것이 증진되고 그리고 시간별로도 쭉 봐도 먹는 것이 이제 증진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제가 좀 복잡한데요. 시간상 이제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형식으로 SNPF가 이러한 미니 브레인을 통해서 다시 SNP 피드백을 통해서 먹는 것을 조절하는 현상을 알고 이것이 이제 노멀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은 패톨로지컬 컨디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갖고 금년 2월에 이제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캔서 카케시아라는 것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이제 뭐 캔서 환자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요. 보면은, 캔서 환자의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은 한 80% 정도가 이 식욕 저하가 일어나고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그리고 근육과 이러한 패티슈들이 손실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당연히 이제 이러한 이 캔서에 원한 이 죽음의 한 20%가 이러한 이 원인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튜머나 이제 캔서 컨디션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 튜머나 캔서에서 여러 가지 팩터들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튜머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역할들이 보면은 이러한 것이 브레인에서 어노렉시아, 식욕 저하를 이루고 또 근육이나 이 하트에서 결국은 프로티올라이시스가 증가돼서 단백질이 이제 총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패티슈에서는 리폴라이시스가 증가돼서 팬양이 줄고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제 카케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2015년에 두 그룹이 이제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이제 이 UC 버클리에서 빌더 그룹이고요. 또 한 그룹은 이제 하버드에서 페리먼 그룹인데요. 두 그룹이 이제 이 디벨로먼트 셀의 백투백 페이퍼를 냈는데 여기서 발견한 것이 이제 이 IMPL2라는 유전자가 이 캔서 카케시아를 이루는데 역할을 한다. 초파리 모델에서 그러한 일입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초파리에서는 이제 인슐린하고 인슐린 라이크 팩터가 이제 같이 혼재를 하는데 역할을요. 근데 주로 이제 브레인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내장기관에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인슐린 시그널링 역할은 이제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이러한 이제 올간 사이즈를 조절하는 머슬 사이즈나 팻 사이즈나 다른 올간 여기서는 이제 오바리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이 사이즈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튜머가 있는 컨디션에서는 튜머에서 나오는 IMPL2가 쇼파리의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를 블락을 함으로써 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역할을 못하니까는 머슬이 줄게 되고 패티슈도 줄게 되고 올간 사이즈도 줄게 된 이러한 현상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게도 얘기한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유전자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다른 식으로 이제 이 튜머 컨디션을 만들었습니다. 눈에다가 히퍼 시그널링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 이제 이렇게 히퍼 시그널링이 이제 다운스트림 컴포넌트인 요 키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은 눈이 이렇게 튜머가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컨스티튜티브 액티브 폼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냥 라이트 타입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은 뭐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튜머 컨디션에서 실질적으로 피딩이 변할 것이냐를 보니까는 보시다시피 이제 블루다이 에세이나 카페 에세이에서도 이렇게 라이트 헤드 컨디션이나 컨스티티브 액티브 폼에서 보면은 피딩이 줄어들고 그리고 특히 카페 에세이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컨스티티브 액티브 폼에서 이렇게 피딩이 컨트롤에 비해서 명백히 떨어지는 현상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피딩만 조절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이 올간 사이즈 리덕션도 이제 변화시킬 거냐를 보니까 요 이제 굉장히 심한 캔서 컨디션에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바리 사이즈가 굉장히 줄게 되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거를 퀀티테이션을 해보면은 이 20일이 지나면은 컨트롤에 비해서 반 이하로 오바리 사이즈가 줄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만든 이러한 튜머 모델에서도 이제 카케시아 피노타입인 두 가지 식욕 저하와 올간 웨이스팅 피노타입이 이제 관찰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이러한 이 IMPL2를 포함한 튜머에서 나오는 세 가지 팩터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팩터들이 저희가 만든 이 캔서 모델에서도 이제 차이가 날 것이냐를 비교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저희가 만든 이 캔서 모델에서 UPD2 같은 경우는 134배 증가하고 IMPL2는 10배, 딜프에이스는 4배가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이제 실질적으로 캔서 모델에서 시간별로 쭉 보니까는 이 딜프8이라는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레벨은 5일날 굉장히 피크를 이뤘다가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 UPD2라는 유전자는 익스프레션은 처음 5일날 증가됐다가 뚝 떨어져서 이제 유지가 되고 IMPL2 앞서서 말씀드린 캔서 카케시아에서 이 웨이스팅을 일으키는 IMPL2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증가돼서 15일날 피크를 이루는 현상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캔디데이트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그 식욕 저하를 일으키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블루다이 에세이를 이용을 해갖고 다음과 같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만든 캔서 모델에서 요 키를 오버익스프레션 시킨 모델에서 피딩이 감소되는 사실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 백그라운드에서 요 세 가지 캔디데이트를 각각 낙다운 했을 때 피딩이 변화하는 거를 보니까 딜프에이스를 이니비션 했을 때는 요 백그라운드에서 감소된 것이 이제 증가되고 그러나 IMPL2를 낙다운 했을 때는 뭐 컨트롤하고 비슷하고 UPD2도 이제 이 캔서 컨디션하고 비슷한 이러한 이 피딩 에세이 결과를 봐서 요 세 가지 캔디데이트 중에서 딜프8이 피딩에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만든 이제 캔서 컨디션에서 이제 저희가 눈에다가 이제 이 요키를 오버 익스프레션 해갖고 캔서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딜프8이 눈의 프리커서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보니까 예상했듯이 많이 나오고 브레인에서는 이제 아직도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나온 딜프8이 이 초파리 시스템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딜프웨이트 엔티바디를 제작을 했고, 그리고 초파리 히모림프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히모림프라는 것은 이제 초파리는 곤충이기 때문에 이제 개방혈관계입니다. 그래서 블라드하고 림프가 막 섞여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히모림프라 그러는데, 이 캔서 컨디션에서 히모림프를 저희가 컬렉트 해갖고 이제 웨스턴 블라스를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딜프웨이트이 잡히고 컨트롤에서는 잡히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만든 캔서 컨디션에서는 딜프웨이트이 아이 눈에서 나와서 시스템으로 이제 시크릿 됐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딜프웨이트이 이제 바인딩한 리셉터로 이제 알려진 LGR3가 이제 전에 논문들에서 많이 보고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LGR3를 조절하면은 딜프웨이트를 조절했듯이 피딩의 차이가 나나를 이제 봤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데이터를 넘어갈 건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이 딜프웨이트 뮤턴트 컨디션에서는 이제 블루다이 에스를 해보니까 피딩이 컨트롤에 비해서 증가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이용해서 뮤테이션 시킨 이 델타 50 LGR3 뮤탄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피딩이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카페에서도 컨트롤에 비해서 이 LGR3 뮤테이션이나 딜프웨이 뮤테이션이 피딩이 증가되는 이러한 사실을 봐서 이 딜프웨이트의 리셉터로 알려진 LGR3도 이 결국은 피딩을 조절한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딜프웨이트 LGR3 시그널링이 어떻게 이제 이 먹는 것을 조절할 것이냐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쭉 이제 연구해왔던 이제 피딩에 관련되는 이제 뉴로펩타이드들을 이제 RNA-seq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저희가 만든 캔서 컨디션에서. 근데 재밌게도 이제 SNPF나 MPF는 먹는 것을 증진시키는 뉴로펩타이드인데 이것의 익스프레션은 이제 감소돼. 반면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발견한 NUCB1이라고 이제 먹는 것을 억제하는 이러한 뉴로펩타이드는 익스프레션이 이제 1.2배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RNA-seq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 실질적으로 캔서 컨디션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캔서 컨디션에서 보시다시피 SNPF나 MPF 먹는 것을 증진시키는 펩타이드 익스프레션 레벨은 감소하고 먹는 것을 감소시키는 NUCB1의 익스프레션 레벨은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초파리 이 휴니티 컨디션에서는 어떨 것이냐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이제 딜프웨이트를 직접 이제 과발현시킨 이러한 컨디션에서 보면은 이 먹는 것을 증진시키는 SNPF나 MPF 같이 이런 뉴로펩타이드의 익스프레션 레벨은 감소하고 반면에 먹는 것을 감소시키는 NUCB1의 익스프레션 레벨은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해 갖고 여전히 이 먹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것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뮤탄트 컨디션에서 보니까는 딜프웨이트 뮤탄트나 LGR3 뮤탄트 컨디션에서는 SNPF나 MPF 익스프레션 레벨이 이제 증가하고 NUCB1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견한 NUCB1을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은 그 중에 이제 NUCB1의 매추어 폼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은 이렇게 피딩이 감소하고 이 이니비션 시키면은 피딩이 증가되는 이러한 것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딜프웨이트 LGR3 시그널링이 이러한 뉴로펩타이드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이 캔서 오노렉시아를 일으킨다는 걸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엑스비버 컬처를 했는데요. 이제 초파리 브레인을 다이섹션 한 다음에 저희가 딜프웨이트 펩타이드를 이제 합성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첨부를 시킨 다음에 NUCBN의 익스프레션을 보니까 예상했듯이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이 증가하고 SNPF나 MPF의 익스프레션 레벨은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브레인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초파리 브레인을 다이섹션해서 와일드 타입 컨트롤했어요. NUCB1 엔티바디를 이제 스테이닝 해보니까 거의 익스프레션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 백그라운드에다가 리셉터를 이제 스테이닝 해갖고 여전히 약한 이런 컨디션이 굉장히 재밌게도 캔서 컨디션에서 보면은 이 NUCB1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요건데요.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게 이 비교해 보면요. 증가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증가되는 NUCB1이 리셉터인 LGR3 익스프레션 레벨과 100% 겹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캔서 컨디션 백그라운드에다가 저희가 다시 LGR3를 낮춰주면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됐던 것들이 다시 거의 컨트롤하고 비슷하게 낮아지는 리셉터를 락다운했기 때문에요. 그런 현상을 발견했고 리셉터도 물론 이제 낮아지겠죠. 이런 현상을 발견했고 뿐만 아니라 이런 NUCB1을 익스프레션 하는 뉴런들이 SNPF나 MPF와 100% 겹친다.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모델이 이 초파리 모델에서 튜머에서 DILP8이라는 유전자가 이제 나와서 이제 프로틴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브레인에서 피딩을 조절하는 이제 뉴런들의 바인딩을 해갖고 특히 리셉터인 LGR3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서 이 피딩을 감소시키는 유전 NUCB1의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고 피딩을 증가시키는 SNPF나 MPF의 익스프레션은 감소시켜서 결국은 캔서 어노렉시아를 일으킨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초파리에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맨말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 맨말이한 오토로그를 저희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딜프에이스의 이제 오토로그는 인슐린 라이크 펩타이드 3라는 유전자고요. 이 스트럭처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LGR3 리셉터는 LGR8이라고 이제 이러한 오토로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NUCB1은 NUCB2, SNPF나 MPF는 MPY. 이러한 이 오토로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캔서 모델을 썼는데요. 마우스에서요. 하나는 이제 콜론 캔서가 하나 렁 캔서 모델을 썼습니다. 얘들을 키워보면 이제 비슷한 사이즈고요. 근데 재밌게도 이 콜론 캔서를 이제 그 임플란트한 마우스에서 피딩을 보니까 콜론 캔서를 임플란트 하면은 피딩이 줄어들고 반면에 렁 캔서를 임플란트한 마우스에서는 피딩이 차이가 없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컬처를 한 다음에 미디어에서 그러면 인슐린 라이크 펩타이드 3, INSL3를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을 프로틴 레벨을 보니까는 차이가 이제 이 렁 캔서보다 이제 콜론 캔서에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캔서 모델에서도 이제 피딩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바디 웨이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보니까 이러한 콜론 캔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2주가 지나면 이제 바디 웨이트가 떨어지고 반면에 렁 캔서에서는 바디 웨이트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캔서 카케시아를 얘기하는 두 가지 어노렉시아나 이제 웨이스팅이 이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푸드 인테이크를 보니까 11일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콜론 캔서에서. 근데 콜론 캔서라고 하더라도 11일 보면은 바디 웨이트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머슬의 웨이스팅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머슬팅 웨이스팅 마커들 이렇게 보니까는 12일 초기에는 머슬 웨이스팅 마커들이 차이가 없고 조금 이런 팻 마커들은 차이가 있는 반면에 또 이 어노렉시아를 이제 대표하는 NECB2 익스프레션 레벨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어노렉시아가 일어나고 웨이스팅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21일째 보니까 이제 어노렉시아도 여전히 일어나고 식욕 저하도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 머슬 웨이스팅 마커들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카케치아에서 좀 자세히 들여오다 보면은 이제 어노렉시아하고 이 웨이스팅이 있는데 결국은 어노렉시아가 먼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INFL3가 이제 이 튜머에서 맨말 케이스에서 나와서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걸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INFL3를 그 저희가 이제 정맥 주사를 해봤습니다.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다가. 그랬을 때 굉장히 또 재미있는 사실은 정맥 주사를 했을 땐 푸드 인테이크 차이가 없었고 다른 NUCB2의 익스프레션 레벨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전부 다 마우스 일들은 이제 카이스트의 설현민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래갖고 그 서 교수님 방에서 그러면은 이제 브레인에다 직접 인젝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예상했듯이 브레인에다가 이 INFL3를 여러 이제 농도로 이제 인젝션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피딩이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직접 브레인에다가 인젝션을 하면은 피딩이 감소하고 정맥에다 하면 감소를 하지 않는다. 그럼 아마도 혹시 이러한 INFL3가 브레인에 그 피딩을 조절하는 뉴런에 도달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렁 캔서 모델에서는 이제 푸드 인테이크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렁 캔서 모델에다가 이 정맥 주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럴 경우에는 INFL3를 렁 캔서 모델에다가 정맥 주사를 했을 때 푸드 인테이크가 저하되고 NUCB2의 익스프레션도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캔서에서 나오는 뭔가가 이 브레인의 이 죄송합니다. INSL3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러한 현상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지난달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이 UC 버클리 그룹에서 보고한 논문인데요. UPD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캔서에서 나오는 UPD2 이것의 역할이 브레인에 있는 정션들을 이렇게 루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듯이 이 캔서에서 나온 것듯이 아예 나오는 여러 가지 팩터가 UPD2의 역할이 이 브레인에 있는 정션을 루즈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브레인으로 캔서에서 나오는 것 여러 가지 팩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휴먼 데이터인데요. 휴먼 데이터는 아산병원의 김성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휴먼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INSL3의 이제 이 이뮤노스테이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팬크리아틱 캔서 환자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이뮤노스테이닝이 이제 덕트 근처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팬크리아틱 캔서와 이제 비나인 캔서 환자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환자 시름에서 INSL3의 이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러한 INSL3 레벨하고 칼로리 인테이크를 보면은 이 팬크리아틱 캔서에서는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고 넌 팬크리아틱 캔서에서는 그러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팬크리아틱 캔서 환자 안에서도 어노렉시아가 있는 환자, 없는 환자를 이제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노렉시아가 있는 환자를 보면은 팬크리아틱 캔서 환자의 시름 레벨에서 INFL3 레벨이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름 INFL3 레벨이 이제 어노렉시아와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캔서 환자에서도 확인한 이런 데이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제 맨날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처리를 알고리즘에서 나와서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피딩을 조절하는 뉴런들에서 LGR8에 이제 이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갖고 피딩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MPY를 서프레션하고 피딩을 서프레션하는 NUCB2의 익스프레션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이 캔서 어노렉시아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초파리와 맨말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휴먼 페이션트까지 확인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많이 보내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